맛이 가는 인간들이죠. DC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착각한 게 있는데 TV도 보시면 거의 뭐 변호사 수준의 법률지를 갖게 되실 것 같아요. 판례입니다. 저는 유단자인가? 유단자 머리를 산당으로 쳐야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이려고 드는 사람인데 너무 셉니다. Previously on 문종탁 TV. 소위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사건은 둘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가장 중한 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신림역, 신림동, 서현역, 서현동, 다 유명한 지명이고 영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엄청 충격적인 일이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인간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걸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의하시고 장난으로도 이런 걸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거를 작성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방범죄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해서 거지 같은 인생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어볼까? 이렇게 맛이 가는 인간들이죠. 두 번째가 뭘까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뭐 장난전화를 끊고 이러고 있죠? 이런 거 뭐 위협하는 걸 올리고 이러면 뭐든지 이게 시기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걸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사람 구속됐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온라인으로 살인 예고글 같은 거 올리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비죄가 처벌됩니다. 형법 제255조 보이시나요? 형법 제250조는 유명하죠.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죄. 살인죄를 범한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거 벌금형은 없습니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고 흉기 구매 내역까지 캡처한 걸 올렸어요. 살인 예비가 되는 거죠. 구체적 행위를 했으니까요. DC 인사이드 올렸습니다. DC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착각한 게 있는데 뭐 DC 인사이드 IP 추적을 못한다. 해당 사람의 정보를 잘 안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인죄 하는 사람 찾듯이 열심히 안 하기보다는 뭐 살인죄 예비하는 사람들 찾는 만큼 공권력을 투입을 안 하죠. 이런 식의 살인 예비문을 올리면 DC 인사이드 됐건 하다못해 여러분 해외 사이트가 있던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려도 여러분 이거 영장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거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장난으로라도 이런 걸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DC 인사이드에 이걸 올린 사람들 구속됐습니다. 살인 예비죄에 대해서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까요? 문종탁 TV도 보시면 거의 뭐 변호사 수준의 법률지를 갖게 되실 것 같아요. 판례입니다.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255조죠. 살인예비죄. 살인죄를 범한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죠. 흉기 자기가 구매했다 뭐 이런 거 바보같이 그런 거 올렸죠. 바보니까 그런 걸 올렸겠지만 그러면 살인예비죄가 되죠. 준비행위는 꼭 물적인 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흉기 구매는 당연히 물적 준비행위가 되는 것이고 뭐 살인하려는 의사가 있다 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로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했다고 징역 10년 징역 깜빡 보내는 건 너무 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이듯이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흉기 구매까지 나오던가 아니면은 언제 누구를 특정해가지고 방문하고 뭐 이랬던 조사하고 준비했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제 흉기를 휴대하거나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들 이런 걸 처벌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님이시죠. 일 되게 열심히 잘 하시죠. 이런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칼부림 사건들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법무부는 저스티스잖아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 개정을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 지금은 뭐 따로 법에 규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살인이나 상해에 대한 죄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살인 예비 음모 내지는 특수협박 뭐 이런 것들 혐의를 써가지고 간접 적용해가지고 처벌했었는데 피해자가 뭐 장난이었어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처벌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미국, 독일, 선진국에서 공중협박행위 조항을 참조해가지고 법 개정을 한다니까요. 지켜봐야겠죠. 해외 사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독일에서는 살인 등 중범죄를 하야했다고 위협하면서 공중의 평온을 이제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온라인에 지금처럼 우리가 다수에게 살인 행위를 하겠다, 장소 특정해서 그런 글을 올리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난사 사건들 많죠. 미국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에 처합니다. 미국은 이제 페더럴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죠.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사형을 실제로 많이 집행을 해요.
우리나라도 집행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상수 대중에게 끼친다는 것, 총기 난사 등 뭐 이런 중범죄를 말하겠죠. 협박하는 행위를 하면은 징역형에 처합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 위협하는 의도로 테러형이 되게 심각하죠. 뉴욕 같은 대도시나 미국 같은 이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런 테러를 하겠다는 걸 예고글을 올리면 최고는 징역 7년까지 처해집니다. 벌금은 10만 달러. 우리나라는 벌금 해봤자 수천만 원인데, 미국은 역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라 벌금으로 10만 달러네요. 지금 환율로 한 1억 2천 얼마 정도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해외사례도 알아봤고요. 현재까지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상황은 살인 예고글이 한 100건이 올라왔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작성자 67명이 검거됐습니다. 지금 6명이 구속됐네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이런 걸 올리지 마십시오. 이게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공권력의 낭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올렸다고 이제 경찰이 찾고 이러면 진짜 중대범죄 예방하기 위한 행위나 정말 잘못된 사람 잡는 행위를 하기 힘들어지죠.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막급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 동기가 모호한 사건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 사라질까요? 우리 사회를 지금 분노사회라고 하죠.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사회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정신 이상자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결부되면 많이 모여있는 도시에서 묻지마 이런 칼부림 사건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변호사들끼리 농담으로 한 얘기였긴 하지만 사실상 진실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소지가 이제 불법이죠. 엄격한 요건을 받아가지고 수렵할 때 뭐 이럴 때나 경찰서에 맡겨놨다가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죠. 미국은 총기 교대가 합법이죠.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합법이었다면 전 세계 1위 총기 사건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접촉사고만 일어나도 나와가지고 총으로 쏘고 이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욱한다고 하죠. 다이치라고 하죠. 여러분, 문명화가 덜 된 겁니다. 원시인인 거죠. 그냥 폭발해가지고 칼부림하고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랑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랑 영원히 격리 얘기했을 때 저도 뭐 국선 변호도 하고 인권 변호도 많이 했지만, 소위 말하는 인간 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뭘까요? 무기징역일까요? 사형이죠. 이미 사형이 된 사람들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 세금으로 국립호텔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 살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는 가석방돼서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피해자들, 피고인들, 범죄자들의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은 없는 것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가가 사형을 집행해서 국민의 목숨을 뺏는 것이 맞느냐? 딜레마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칼부림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때까지 이런 사람들 진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한 사고가 있어서 공권력에 대해서 존중이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총으로 쏴버리죠. 그쵸. 왜냐면 총 대 총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흉기 들고 막 찌르잖아요. 여러분, 흉기를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단자인가? 저 유단자죠. 저는 뭐 유도도 하고 검도도 하고, 저번에 올렸듯이 킥복싱 요즘 하고, 요즘 지도자 과정도 들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걸 듣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칼하고 싸우는 거는 무모한 짓이죠. 뭐 다가왔을 때 발이 길다면 발로 뭐 밀어서 차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무모하잖아요. 칼은 흉기입니다. 뭡니까?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방해했다고, 과잉방해라고 경찰을 처벌하고 경찰한테 손해배상 물게 하고, 그게 제대로 된 판결입니까? 제가 정당방위 이번에 올렸었죠, 링크. 정당방위로 제가 무죄를 받은 거의 드문 사건을 제가 판례로 받았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합의부 재판부에 경위를 표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도 이런 묻지마 살인, 칼부림 사건들 진압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정당방위를 인정해야겠죠. 본인과 타인들에 대해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성 있고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건 맞죠.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경찰이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 앞으로도 분노사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상 공개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얼굴을 머그샷 인정이 돼야겠죠. 최근 사진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가족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수치심을 느끼게 해줘야, 이런 거 했다가 우리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 망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회적 유대가 있는 사람들은 범죄 예방이 되겠지만, 유대도 아예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막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한테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겠죠. 이 경우는 시민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칼 들고 가는데 다리 몽둥이를 때립니까? 아니, 머리를 산다공으로 쳐야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이려고 드는 사람인데 너무 셌나? 그리고 이런 장난이라도 이런 살인 예고글 같은 거 올려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행위, 살인 예비 행위로 여러분 처벌될 수 있고, 여러분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여러분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객기에 올렸던 거 평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이런 테러를 하는 예고글을 올릴 경우 형사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런 법 개정을 한다니까, 이런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사회 전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간에 대한 생명을 경시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림동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희생당하신 희생자분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다시는 이런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온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